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식 리딩방, 그리고 주식 추천 플랫폼, 주식 투자 커뮤니티,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유튜버들 이런 것들이 있죠. 다양한 명칭으로 주식을 이제 추천하고 소개하고 투자 전망, 수익 전망 이런 것들을 내놓는 그런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례는 대법원 그 2019-292750 판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A 주식 리딩 업체, 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특정한 주식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600여 명의 투자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투자를 받고. 근데 A 주식 그 리딩 업체, 주식 플랫폼, 주식 추천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 B가 이제 재직 중인 특정한 회사하고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그러면서 이제 허위 정보를 흘립니다. 그래놓고 이 회사에다가 경영에 참여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거를 없애버리겠다, 관리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투자자들한테 전달해요.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이 주식은 이제 곧 폭등할 거니까 가액이 주식 매입만 하고 매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매도하지 마라. 그게 전문 용어로 물량 잠그기 이런 용어로 쓴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이득이 조금 나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하면서 회원들이나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근데 이 주식 리딩방 운영 업체나 그 대표 B가 재직 중인 그 회사의 그 관계자들은 이 회사의 주식이 이제 하락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해를 투자자들이 입었겠죠. 그래서 18억 조금 넘는 금액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가 손해의 발생, 그 다음에 손해의 범위 액수, 그 다음에 귀책사유, 상대방의 귀책사유, 그 다음에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이런 걸 다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소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은 이제 그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가지고 15억 조금 넘는 금액을 인정했어요. 손해배상을 인정해서 배상해라 했어요. 근데 항소심은 아니 이 주식 리딩 업체가 설명한 것과 개별 투자자들 간에 그 투자의 인과관계, 이 주식 리딩방이나 플랫폼이나 커뮤니티가 제시하는 설명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투자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입증해라, 원고들한테 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입증이 되나? 쉽지 않죠. 주식 투자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설명 들은 거, 그 다음에 주가 떨어진 거,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2심에서 패소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서 그 시세 조정 행위나 부정거래 행위, 이런 것들, 그리고 원고들의 주식 투자 행위, 그로 인해서 손해 발생한 것 사이에서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왜? 주식 리딩방 플랫폼 커뮤니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개별적으로 다 입증하라 그러면은 이거 지금 그 입증이 되겠나요? 안 되지. 그래서 시세 조정 행위 내지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인과관계의 증명방법, 즉 투자 권유 행위와 그 투자 손실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관계에서 인과관계를 이 항소심은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느냐, 복합적인 시세조정성 부정거래 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면 원고들, 그러니까 이제 리딩방의 회원들이나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그로 인해서 했다면은 이 복합 시세 조정성 부정 거래 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개별적인 600명에 대한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런 설명을 듣고 투자 유치에 대한 그런 허위 또는 조정 행위 이런 것들에 기해 가지고 전체적인 입증을 하면 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투자자들 개별적으로 각각 다른 시기에 그 투자했다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시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정의를 내리기를 그 시세 조정성 부정거래 행위라고 하는 거는 거짓 표시나 위계, 속이는 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 부정거래를 통해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한 행위를 시세조정성 부정거래 행위라고 하고, 이 시세조정성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정 행위, 실제로 이제 시세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투자 받았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그 높은 가격에 지금 올라와 있는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합된 행태를 복합 시세 조정성 부정거래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이런 주식 리딩방, 플랫폼, 유튜버, 커뮤니티 등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거기에 이제 부정한 시세 조정 행위가 개입돼 있고 부정한 설명이 개입돼 있고 했다면, 주식 시세 조정이 이루어진 기간, 이거 처음에 올릴 거 아닙니까? 쭉 올리면서 이제 막 투자자들이 막 붙을 거 아니에요? 자, 그 기간 중에 내가 주식을 샀다, 투자했다 라는 점만 입증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 리딩방, 어떤 특정한 주식 리딩방, 그 다음에 주식 플랫폼, 주식 추천 커뮤니티 이런 데 설명을 듣고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가입하는 시기도 틀리고, 주식을 사는 시기도 틀리고, 주식을 파는 시기도 틀리고,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세력들이 주식을 올렸다가 막 이제 매도하는 거죠. 이제 오르는 가격에 막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 시세 조정 기간 동안에 주식 투자가 이루어졌다, 주식을 샀다, 요 사실만 입증하면은 인과관계가 입증됐다라고 봐준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심과 달리 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뭐 이제 굉장히 쉬워졌죠. 손해 발생, 그 다음에 손해액 범위, 그 다음에 상대방의 기책사유, 그 다음에 기책사유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 이런 걸 전부 다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주식 리딩, 추천 커뮤니티, 플랫폼, 유튜버 이런 것들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시세 조정 행위가 있는 거는 있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세 조정이 이루어진 기간, 막 이제 올리기 시작하고 이제 막 매도하는 시간, 그 텀 사이에 투자자들이 투자했다, 주식을 샀다, 매수했다라는 사실만 입증하면은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리딩, 플랫폼, 유튜버, 추천 커뮤니티,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발생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입증 책임이 굉장히 강경이 된 겁니다. 뭐만 입증된다? 시세 조정하는 기간 안에 내가 주식을 속아가지고 주식을 샀다, 요 사실만 입증하면은 된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600명, 1000명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다 개별적으로 이 살라미식으로 잘라가지고 다 인간관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조정 기간 안에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주식 리딩방 이런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쉬워지겠죠. 인정이 쉬워지겠죠. 예, 이게 쉬워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주식이 너무 좋아, 폭등할 것 같아, 그런 거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정보를 갖다가 쉬쉬하고 자기 주변에만 조용히 이렇게 알려주지, 이거 뭐 이렇게 오픈된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오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가 돈 벌면 되지 왜 누구 뭐 사마리아인처럼 그걸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다 속아서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가격대에서 이제 그때부터 막 팔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시세 조정 관련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뭐만 입증하면 된다? 시세 조정 기간에 내가 그 주식을 샀다, 설명을 듣고 샀다라는 점만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그리고 주식 리딩방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신뢰하시면 안 돼요. 누군 뭐 세상이, 바로 뭐, 내일 무슨 일이 뭐 일어날지 모르는데 뭐가 좀 주식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뭐,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하고 잘 알고 있다 이런 건 미공개 내부자 정보 이런 거 이용해서 주식 투자하면 다 자본시장법에 다 처벌도 받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투자해서 돈 버는 건 좋죠. 그리고 그런 욕심도 나고 욕구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